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날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7.2% 올라주면서요.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한 250만 주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면서 7.2% 올라주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봤을 때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바뀌면서 7.2% 정도 플러스가 나준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종합 지수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종합지수가 거래소가 마이너스 0.08, 241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57%, 68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약간 플러스가 났고 거래소는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기는 있지만요. 나머지 종목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주들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시장 전체로는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 대금을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11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최근 추세로 봤을 때요. 그렇지만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손절매, 또 투매 이런 물량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은 오늘 6조 4천억입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거래 대금이 아직도 좋지가 않다. 전체 그 거래소 대비했을 때 한 절반 수준인데요.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코스닥은 개인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 10조 정도는 되거든요. 코스닥 쪽이 아직까지도 대단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종합지수 일봉 그래프 보면요. 그래프는 완전히 망가졌죠. 앞에 저점도 이렇게 깨고 추세선도 깨고 이렇게 3일간 길쭉하게 음봉이 난 끝에 오늘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열십자 모양이 났죠. 근데 바닥에서 나타나는 열십자 모양은 좋은 그 징조로 받아들이거든요. 대충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열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십자 난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대충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근접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죠. 여기 10분봉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종가까지 꾸준히 이렇게 반등하면서 끝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래프가요. 최근 한 4, 5일 동안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던 것에 비했을 때 10분봉으로 봐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의미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져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을 좀 보류해야 되겠다. 다음 주 한 며칠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700억 정도 매도 우위했는데요. 아까 삼성전자를 200만 주 넘게 이렇게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로는 매도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아닌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인들은 한 310억 정도 매수 우위, 기관들이 한 140억 매도 우위.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기관은 오늘 별 거래가 없었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에 강하게 매수를 했지만 전체 시장으로는 매도 우위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도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최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좀 주춤한데요. 다우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끝에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급등 후에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는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하죠.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모양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엔비디아 이제 이번 달 조금 있으면 아마 실적 발표할 텐데요. 아마 그에 따라서 또 반도체 주식들은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 시장 니케이 오늘 0.2%, 우리 시장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오늘은 마이너스입니다. 오늘은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대만이 플러스 0.1%. 그래도 추세로 보면 대만도 단단한 편이에요. 독일 플러스 1.3%, 프랑스 1.3%. 유럽 시장이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1.1%. 급등 후에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죠.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2%. 한 절반 이상 빠졌어요. 오른 것에. 두 달째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시장 그 모습도 우리한테 지금 영향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데는 중국 시장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좀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미국 시장 전체 그 종목들 시간 외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요,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시간 외에서 많이들 밀리고 끝났다. 나스닥 선물도 오늘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0% 정도 올랐다가요, 요 며칠 동안 상당폭 조정을 받았죠. 근데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F가 이런 모양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등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그래프 보죠. 엔비디아가 그래도 오르기도 좀 덜 올랐지만 조정도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엔비디아는 좀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다. 우리 반도체 쪽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에 앞서서요, 오늘 시장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260만 주 매수 우회했습니다. 기관도 100만 주 매수 우회했는데요. 기관은 최근 들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5만 원 초반대 굉장히 강하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모처럼 260만 주 매수 우회하면서 7.2% 올려준 것은 우리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이렇게 종합해서 다시 리바이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살만한 종목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1년 깊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종목들.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는 많이 팔았지만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강조드렸던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네이버 제가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조드린 후로요. 이렇게 바닥을 둥그렇게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죠? 최근에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 종목이다. 전체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밑에 이렇게 거래량을 봐도 거래량이 대폭 늘어났죠. 최근에.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패턴은 네이버나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락만 하다가 최근에 바닥을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카카오도 지금 모습은 매수해도 무난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요.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실적 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대한항공도 이제 최근에 상당히 야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 우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합병 건이 상당히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시너지 효과가 근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 3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뀐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프 놓고 보면요. 일봉만 놓고 보면 이렇게 앞에 고점을 이렇게 좀 뚫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조정받고 오늘 다시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도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근 3년 넘게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런 악재들이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긴 시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도 지금 가격대는 그런 대로 좋아 보인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지점에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이브도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이렇게 언급드리는 종목인데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대한항공이나 하이브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하자가 없고 최근에 악재를 다 반영하고 상당히 바닥에서 이렇게 좀 반등하는 그런 맛을 보여주는 종목들입니다. 기관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요인인 것 같고요. 전체 시장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고생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런 중견기업, 이제 대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는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하이브나 대한항공이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이 집중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를 빼고 종합지수를 뽑아봤더니요. 근한 2,600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2,400까지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봤을 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종목들은 의외로 또 괜찮은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브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죠. 실적도 작년 대비했을 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BTS 다시 이렇게 복귀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예전 전성기 때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우상향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하이브는요. 요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 가격대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가격대를 오늘 양봉이 살짝 이렇게 뚫어준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위로는요. 이렇게 매물대가 짧죠. 그러죠. 이런 거는 수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매물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 있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나 일봉으로 봤을 때 앞에 고점을 지금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제가 중소형 개별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드렸다가 최근에 아마 높게 사신 분들은 손해가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그 중에 한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거를 비중을 너무 크게 가졌다고 그러면 비중은 좀 줄이자. 대신에 10% 20% 정도 포트에 넣었다고 그러면 요게 제가 보기에는 바닥은 좀 지켜주는 것 같다. 요 가격대에서는 팔 필요 없는 것 같다. 좀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더구나 중국 비자 이제 면제 관련해서 또 중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 여러 가지로 롯데관광개발은 바닥을 이제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좀 견뎌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똑같이 JLK도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마 사신 분들은 최근에 유무상 하고 나서 물량이 한 70%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더 손해가 더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앞에 저점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얼추 이렇게 쌍바닥 모양입니다.
요 앞에 저점을 깨고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팔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다행히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 올라줬는데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가격대에는 팔 필요 없다. 다만 계좌에 이 종목만 다 넣어놨다 그러면 비중은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 10% 20%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기다려보자. 뭐 실적이야 지금 좋지가 않지만 이 회사가 가진 어떤 기술력 또 성장성, 회사가 상당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출액이 몇십억밖에 안 되는데 몇 년 후에는 몇천억이 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호황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뇌 관련해서 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한 다음에 진단 쪽에서 굉장히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한 10%나 20%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SPG도 아마 가지신 분들 최근에 마음고생 좀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SPG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적자가 많은데요. SPG는 꾸준히 그동안에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한 그런 종목입니다. 주가는 반면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빠졌어요. 로봇주들이 대체로 다 이런 모양인데요. SPG는 조금 차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가로 봤을 때 이렇게 그어보면 앞에 저점에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한 2.4% 정도 올라줬는데요. 이렇게 앞에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해 주는 경우는 그래도 주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갈 만큼 그런 악재는 없습니다. 실적이 이제 기대보다 조금 못 미쳤다 이런 거는 있지만요.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시장이 조금 되살아난다고 그러면 테마성으로 한 번 정도는 강한 반등을 줄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다른 적잖은 로봇주하고는 SPG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더전 비전인데요.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댓글이나 또 카카오톡으로 더전 비전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더전 비전 최근에 좀 물리신 분들 이제 조금 좀 숨을 돌릴 그런 정도는 왔죠. 66,000원이면요. 한 5만 원대에 사신 분들이라 그러면 오히려 좀 이익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 보면 앞에 고점 78,000원까지는 아직은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가파르면서 힘있게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인들 신용이요. 잔고가 한 80만 주에서 50만 주대로 한 30만 주가 줄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관들이 지금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물건을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시키고 있거든요. 수급에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개인들이 팔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경우는요. 대체로 상당히 단단한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전비전은 이제 내용들은 대강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본업 위에 신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신사업들이 또 더전비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 구조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말 안에 제4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도 어쨌든 윤곽이 조금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왜 그렇게 살까? 뭔가 좀 호재를 미리 좀 낌새를 채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기관이 그렇게 많이 살 때는 또 뭔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단단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더전 비전은 지금 기관들이 파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고점에서도 기관들이 팔면서 이렇게 한 서너 달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최근에는 단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매도가 이렇게 많아지는지 그거를 좀 체크하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현재는 대단히 야무지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좀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모처럼 한 7.2% 올라주고 또 외국인들이 한 260만 주 매수 우회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꾸기는 했지만요. 반면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에서 아직도 대단히 좀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시장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다 그러면 조금 믿음이 가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한 곳에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가 꽂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다만 처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보였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음 주는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게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5만 원이 어제 무너졌다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5만 원대를 지지해 준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여전히 수급이 좋지 않고요. 돈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급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트럼프 이 리스크가 아직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최근에 부양책은 내고 있지만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든 모습이 우리 시장에도 여전히 악재를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허재보다는 아직까지는 악재가 많은데 워낙 많이 우리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요.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그걸 보여줬죠.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황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